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길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전 급등률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개미들이 망하는 거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 마이너스 지금 60%좀 넘긴 하지만 마이너스 60%로 망하진 않죠,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개미들이 망하는 거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집 넣고 빚 내고 해서 망하거든요. 그 단계는 여러분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런 지점에서 넣었다가 나중에 여기서 더 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등이 많이 나오겠죠. 중간에 뭐 많이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몰라요. 주포가 얼마나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반등을 세력이 나가버리면요 반등이 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삐끼예요. 삐끼. 미끼를 가지고 여러분을 삐끼 하는 것이지 실제 세력들은 블록딜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예 대놓고 블록딜로 대놓고 나갔어요. 그걸 기관이 받고 그 기관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 정도 긴 기간 유지하리라고 제가 봤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제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를 가장 늦게 무너진다고 했느냐. 뉴딜 펀드나 뭐 많은 펀드가 있어요. 헬스케어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한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ETF에 여러분이 1,000만원 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그 1,000만원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삼바하고 셀트리온으로 들어가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셀트랑 삼바가 가장 늦게 무너진다. 왜? 천천히 그냥 넘기면 돼요. 그 자금에. 근데 이게 나중에 왜 떨어지느냐.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헬스케어 펀드 자금을 뽑게 되거나 기관에 투자했던 것도 펀드겠죠. 그 펀드 자금을 회수하게 될 때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급등주 연구하는 작전주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물량이 초창기 외국인들의 물량이 블록들로 기관한테 넘어갔고 올려놓고 블록들하고 그런 식으로 갔어요. 급등한 상태에서 이것도 참 희한해. 급등을 쫙 하고 나서 여기서 블록들 이런 식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이 개인한테 넘어옴으로써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도 이 얘기 이거 깨졌기 때문에 이거 깨진 다음에 힘 못 쓸 수 있다는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조심하라. 근데 이 단계에서 진짜 위험한 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몇 바닥인지 아세요? 오늘 이것만 설명해도 이걸로 끝낼까요? 길어지면 잘 안 봐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월봉이니까는 뭐 일봉상 저점은 조금 더 아래일 수가 있어요. 뭐 13만원에 12만원 그때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반등이 온다고 해도 힘듭니다. 나중에 반등이 크게 온들 뭐 하겠어요. 나중에 또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이런 게 오면 좋겠죠. 자, 제가 한 예언 중에 합병할 것이다라는 예언, 그러니까 합병을 하든 안 하든 합병을 빌미로 주가를 견인하려고 할 거다. 근데 그 뉴스 나온 날 장중에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거래량 나오는데 떨어졌다고. 개미들은 매수했는데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신약 드립이거든요. 신약을 한다 어떤다. 글로벌 탑10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 중에 신약을 안 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하는 애들 중에서 이 햄리우스가 시총이 지금 1조 원이죠. 중국인지 홍콩 기업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아트리스가 17조 원. 얘네는 이제 화이자 그쪽 사업부하고 밀란이라는 되게 과거 유명했던 제네릭이었죠. 걔네랑 합병하고 에피펜 유통했던 독점에서 유통했던 얘네들보다 여러분 이 글로벌 탑10 순위에서 밀려있는 애였어요. 셀트랑 삼바는 삼성 바이오피스는 말단에 있는 애인데 여러분 헬리오스 제가 볼 때 비아트리스도 요번에 그 합병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얘는 또 약간 주가가 띄워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라고 해도 비아트리스가 셀트나 여러분 삼바보다 약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적정가가 여러분 일단 바이오시밀러 맞아요. 뭐 다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진짜로 판 매출 금액이 있는데 셀트리온의 문제는 R&D 과소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돈에 대한 것을 작게 한 거예요. 연구원 돈 얼마 안 들었어. 그게 적발이에요. 여러분 R&D 과소개상 셀트리온에서 뉴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것이
왜 그랬고 왜 어물쩍 넘어갔는데 뉴스 나오니까 생략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셀케로 과다 계상한 문제. 이거는 매출을 늘리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이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공매도 세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게 다 문제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어떻게 됐어요? 무산됐어요. 이것도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코로나로 급등시켰다가 무산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많은 의혹을 제시했고, 물론 저는 이제 다 믿는 거 아니고, 왜냐면은 조금, 물론 공매도 세력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저는 사실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만 저는 문제를 삼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장기적인 공매도는 사실상 정말로 큰 자금이 매수해서 들어오면은 어차피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계획까지 하면은 복잡하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 헝가리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헝가리. 이 셀케가 문제가 되니까 셀케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밝혀낸 사실 하나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외시장에 있을 때의 자본 총계가 여러분 마이너스였어요. 다시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였다고요. 근데 그게 불과 코스닥에 들어오면서 1년 사이에 1년인가 2년, 원래 1년 지나고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더군요. 질질 끌다가 상장돼서 발표했는데 그게 플러스로 딱 세탁을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그럴 만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유럽에 그게 잘 팔린 게 된다고 해도 그동안 세팅하고 어쩌고 하는 시간 되면은 그 기간 내에 그렇게 자본 총기가 좋게 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셀트리온 헝가리가 있다. 이거는 사실 셀트리온 헝가리 자체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어느 회계사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물론 거기도 엄청나게 폭격을 받았죠. 셀트리온 그 지지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 엄청나게 댓글 폭격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재무제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전자공 시스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셀트리온 헝가리가 있고 셀트리온 USA도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사실 셀트리온은 작전주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때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확대해보면 이때도 급등주 막 1,000원짜리가 저렇게 올랐던 거니까요. 1,000원 얼마, 뭐 2007년 2008년도에만 1,000원 5,000원 왔다 갔다 하던 게 막 저렇게 올랐었던 거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말한 상하이 헬리오스 바이오테크가, 얘네가 이제 글로벌 탑10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얘네 시총이 HKD 홍콩 달러로 56억 달러죠. 빌리언이면 56억 홍콩 달러가 되겠죠. 환율을 적용시켜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뚜리더로 보니까 며칠 전에 7, 8천억 한 주가가 올라온 환율 때문에 그런지 여튼 지금은 거의 9,500억, 한 1조 원 됩니다. 만약에 얘네만큼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30조 원이 1조 원 되면 3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에서. 물론 헬리오스 이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다. 좋아, 그렇다고 칩시다. 비아트리스보다 좋은 기업일 것 같진 않은데, 비아트리스도 17조 원이에요. 비아트리스로 간다고 해도 반타작이 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도 제가 코로나 발발됐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그죠? 그게 셀트리온 일주일이야. 신풍제약 뭐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풍제약도 제가 경고 드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설마 셀트리온이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막 치료제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샷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샷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참 억울해, 그죠? 김어준 방송 믿고 문재인 대통령 그거 보고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 셀트리온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랑 김어준 씨까지 같이 비판해서 그 당시 구독자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작전급등주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기가 끝이면은 뭐하러 제가 그렇게 목 놓아서 5년 넘게 이렇게, 제가 사실 5년도 더 됐죠. 그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나중에 저 아래까지, 제가 볼 땐 3만 원까지 갑니다. 장기적으로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바로 가진 않고 지진분이 하다가 또 반등도 또 꽤 나오고 하지만은 한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본다면 결국 3만 원을 찍게 됩니다. 5년 안에, 어쨌든 5년 안에 10만 원 아래로 가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가 근데 이 모든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크 수준이에요. 주가 조작도 그렇고 이거 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공매도 세력의 음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증선이나 그런 어떤 기관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고 해요? 그걸 증선이랑 그런 급들에서 조사해가지고 난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증선이조차 여러분 공매도 세력이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져 있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본인들이 연구해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이오시밀러라는 얘기를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한 뭐 30년, 40년 사시면서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온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 예상이나 그런 우리나라 뉴스들을 오로지 셀트리온 관련해서 우리나라 뉴스만을 기반으로 뽑아지는 뉴스들이에요. 피터 렌치가 말했죠. 형이 상학적이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단순하고 우리 주위에 있고 던킨 도너츠 같이 아니면은 뭐 월마트처럼 단순한 기업들에 투자해서 뭐 버핏으로 친다면 코카콜라처럼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버는 게 훨씬 쉽다. 피터 린치가 말한 대로 어떤 뭐 약이나 무슨 뭐 새로운 뭐 나노 기술이나 뭐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 형이상학적인 기술이 급등은 하지만 결국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지금의 테슬라라든가 양극재에 막 폭주하는 개미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에 껴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은 이거는 여러분 셀트리온에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 하면은 공매도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주가 방어를 했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주가가 낮아지는 것 자체가 회사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럼 주가가 낮아졌다는 걸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또 이상한 논리가 있는데 제가 그럼 예를 센트리온 예전에 조사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고 있나요? 조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얘네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본인들의 말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약을 뭐 연구했다느니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럼 회사에 뭐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게 맞고 R&D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회사가 사실상 거의 거지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당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얘네들이 과연 그 당시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데 썼을지 그 돈조차도 주가 조작하는 데 썼을지 알 수 없다는 왜냐하면 애플 투자증권이 셀트리온의 계열사였단 말이죠. 주가 조작한 증권회사가 계열사였고 그 애플 투자증권의 그 회장은 과거에 국가전력으로 처벌받았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다 무마됐다. 이때 걸렸을 때 이거는 이제 문정부 들어가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괘씸하다고 보는 게 이게 자기네들 정권 들어와서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의도적인 분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았다. 그래서 거래 정지되지 않았다. 여러분 의도요? 의도하지 않는 분식이 있나요, 여러분? 셀트리온 헝가리로 과다 매출 잡은 게 여러분이 그 재무제표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이거는 제가 본 거예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건데 셀트리온 자본총계가 제가 마이너스 된 거 장외시장에서 제가 괜히 셀트리온 경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외시장에 있을 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될 만큼 그럴 만큼 셀트리온에서 넘겨 잡았단 말이죠.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플러스로 된 게 뭐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 헝가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밝혀지지도 않고 조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시총 한 3조 내지는 뭐 많아봐야 한 5조, 10조 만들 기업 정말 잘 돼봐야 시총 한 10조 정도 돼야 될 기업이죠. 비아트리스처럼 그 정도 될 기업을 얘네들이 한때는 얘네가 3, 4 합쳐서 제 기억으로는 50조, 60조까지 3바도 살짝 한 번 더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60조, 70조 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찍고 어떻게 되겠냐.
저는 셀트리온의 적정가가 한 시총 5조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게 독점적이지 못하고 같이 여러분 그 위에 노바티스 화이자 걔네들도 바이오시밀러에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연구한 비용 있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빠졌네. 연구개발비는 작게 잡고 이게 걸렸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영업이익이 이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정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여러분 셀트리온의 주가 그 재무제표를 믿으세요. 저는 안 믿는다는 거죠. R&D 과소 계산한 거 나중에 반영되냐? 반영 안 됐어요. 이것도 뭐라고 넘어왔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이쪽에 무슨 뭐라 하더라. 관행이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관행이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제약주 초창기에 뭐 그럴 수밖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간 거랑 그거를 반영시키는 거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의 부실을 숨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도 어떻게 세팅하고 판매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일들 그리고 말로는 만들어가지고 셀키에다가 재고자산을 쌓아놨다고 얘기하면서 뭐 8년이 유통기한이 어떠니 뭐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있었는데 만들어서 쌓아놨는지 뭐 어땠는지 어떻게 하면 제가 그때 만들었긴 했을까. 어쨌든 현재는 램시마가 팔리고 있고 하지만 그게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갖다주고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 5조 원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는 3만 원 간다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얘네도 바이오시밀러가 있어요. 근데 실총 1조 원이랑 제가 잘못 계산했으면 지적 바랍니다. 제가 두드려보고 여러 번 계산한 거라 틀리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얘네도 보면은 거품 상장 시켜가지고 그 후에 이렇게 막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얘네도 사실은 시총이 막 지금보다 높았었죠. 한 시총이 6조 원, 7조 원 됐다면 6조 원, 7조 원 된 애들이 1조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결론은 삼성바이오도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초창기 애들이 외국계 제약사랑 연결해서 그 돈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았죠. 얘네도 사실은 테마섹이라는 애들이 들어와서 구원투수로 나섰고 제가 기억납니다. 예전에 그 폭락했었을 때도 그 주가 조작 걸려서 폭락했을 때 여기인가 그랬을 겁니다. 2013년인가. 이때도 테마섹이 구원투수로 나서줬어요. 테마sek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투자해 놓은 게 있었고 초창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해줬고 그 이후에 더 작전했고 공무원들이 이제 정치인들 싸바싸바해서 끌고 다녔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보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기엔 아고라 시절부터 제가 얼마나 셀트리온을 깠는데 다 뭐 헛소리로 들리셨나 보죠. 하긴 뭐 주가가 오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것은 보통 작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라젠으로 망한 사람들보다 신라젠도 제가 경고했고 망했지만은 그 망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량주의 탈을 쓰고 삼성바이오 마찬가지인데 우량주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SK 바이오 거품 상장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한 25만 원 넘고 최고가가 26만 27만 원 됐을 때인데 이때도 제발 이게 다시 급락하게 된다면 제발 믿어달라고 이 뒤 배후에 여기도 뭐 CMO니 뭐니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생산하고 뉴스하고 대통령이 2번 방문했을걸요 제 기억으로. 얘는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발 믿어달라. 얘마저 급락하면은 5만원까지 폭락했었어요. 27만원짜리가 5만원까지 폭락하고 지금 8만 5천원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발 믿어달라. 이 배후에 월가가 있고 얘네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작전을 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 코롱티슈진도 문제가 됐고 나중에 산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뉴딜펀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더 할 얘기가 지금 한 얘기만큼 더 많은데요. 이 정도에서 끝내죠. 뭐 이걸 뭐 30분 1시간 얘기해 드릴 수 없고 약적인 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셀트리온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돌리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얘네가 장외시장 했을 때요. 한미약품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파기해서 하는 일을 그때도 했었어요. 잘 들으세요. 장외시장에. 그리고 뭐 그 당시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파기되면서 그들이 기술을 좀 이전해 줬대요. 기술을 이전해 주면 기술을 이전해 줬겠어. 또 조금 기술 던져주고 또 작전해 먹자 이랬겠지 뭐 글로벌 제약사가. 이게 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이 일을 똑같이 양극재가 하고 있어요. 양극재가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하고 있다고요. 에코프로는 제2의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